자, 이제 접대비 관련한 세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접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내용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과목별 세무조정 1 밑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고요. 그런데 접대비 뭐 다른 명목 교재비 명칭하고 상관없어요. 거래처에 대해서 접대한다든가 살해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전부 다가 접대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접대비는요, 막 무분별하게 지출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지출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접대비에 대해서 정규 증빙을 갖춰라. 정규 증빙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까지가 정규 법적 적격 증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규 증빙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한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도 초과하면 송금 부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특정인들한테 이제 그 기부하는 기증하는 물품 식대라는 거 포함해가지고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예외적인 사례도 있는데, 접대비 규제 내용을 보면 접대비 지출액에서 단계별로 세무 조정을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접대비 총액 중에서 증빙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증빙이 없다라고, 아예 증빙이 없어요. 그러면 접대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야, 네가 밝혀라. 네가 누구요? 대표자한테 밝히라고 하고요. 대표이사는 당연히 못 밝히겠죠. 그러면 송금불산입으로 하면서 법인세 과세합니다. 송금불산입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 과세,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러면서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합니다. 증빙이 없이 아예 나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총액 중에서 일단 1단계로 증빙이 없는 부분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3만 원 또는 경조금의 경우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규 증빙이 없이 일반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또는 경조금 20만 원까지는 일반 영수증 또는 경조금은 뭐 영수증 없이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하겠지만 3만 원을 또는 2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면 정규 증빙을 가출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신용카드 끊어주세요. 이럴 수 있나요? 여하튼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여하튼 3만 원, 경조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 초과하면 전액 다 경조사비 송금불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경조사비가 아니라 일반 접대비라서 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송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영수증은 정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송금불산입을 해요.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이 부분은요, 송금불산입을 하고, 여하튼 정규 증빙이 아닐 뿐이지, 적격 증빙이 아닐 뿐이지, 일반 영수증은 있는 거니까 송금불산임하면서 법인세 과세하면서 대표자한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합니다. 자, 위에는 송금불산이 법인세 과세되면서 추가적으로 소득세, 대표자한테 소득세도 과세가 돼요. 밑에의 경우에 일반 영수증 수취한 경우는 법인세 과세되지만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접대비 총액 중에서 1단계 날려버리고 2단계 날려버리면 3단계 나머지 금액은 정규 증빙을 수취, 적격 정규 증빙 같은 용어라고 얘기했어요. 적격 증빙을 수취한 접대비만 남는데, 또는 여기 건당 3만 원 이하 일반 영수증 수취분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합계해서 한도 내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만 한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불산입하면서, 송금불산입하는 금액은 계산상의 금액이고 계산한 금액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접대비가 한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가끔 가다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광고 선전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왜 그래요? 한도 초과에 대한 법인세 뭐 송금 부인되고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접대비인데, 그런데 이게 복리후생비라든가 광고 선전비로 돌려놨다가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접대비인데 왜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접대비 한도 초과에 걸리게 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 받은 거 혹시 있다면 불공제 처리. 접대비 관련해서는 매입세 불공제 된다고 했잖아요.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관련한 매입세는 공제가 돼요. 그런데 접대비 관련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과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착안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접대비, 문화 접대비로 나눠서 일반 접대비 한도액은 1 플러스 2입니다. 기본적으로 1,200만 원,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1년에 3,600이면 3,600 1년 한 달에 얼마? 300만 원. 일반 기업의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접대비 인정하는 금액이 적어요. 당해 3년도 월수분의 12월이니까 1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당해 3년도가 월수가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이니까 3,600만 원이 1,800만 원으로 한도액이 떨어지겠죠. 그러기에는 너무 적죠. 그래서 수익 금액이 커진다. 매출을 많이 일으켰다. 그럼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만큼은 접대비도 많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한도를 더 늘려줍니다. 수익 금액에다가 적용률을 정해서 한도 계산을 늘려주는데, 이때 적용률은 100억 이하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는 0.2%, 500억 초과는 0.03%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되, 이 수익 금액에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적용률을 10%로 낮춰버립니다. 특수관계자한테는 그렇게 접대비 들어갈 일 없잖아 라는 판단에서 줄여버립니다. 자, 이게 일반 접대비 1과 2를 합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요. 문화 접대비가 있다면, 문화 접대비 지출했다면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한도로 해서 송금 내에 산입합니다. 자, 일반 기업에 그렇고요. 소규모 법인이라면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 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액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소규모 법인인데, 일단 지배주증 등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 과점주주다라는 얘기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같은 흔히 얘기하는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나요? 불로소득이 사실상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근로를 하지 않은 소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이러한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면 접대비 한도액은 50%로 더 떨어뜨려서 한도액을 팍 축소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타 사례,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매출, 채권,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접대비, 현물 접대비죠. 법인이 자사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접대비, 해외 지출 접대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규증비 수취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물론 지출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농어민 등에게 지출해서 금융기관 통해서 송금하는, 그래서 송금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정규증비, 신용카드 등 정규증비 수취 의무는 면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법인세 저기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 하기 전에 접대비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장부 기장할 때 회계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의할 거 뭐라고 했어요? 접대비 지출할 때 반드시 등록된 적요 번호를 입력해야지만이 세무조정 명세서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을 사용했으면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고정적요 또는 경조사비 일반 적요를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지만이 신용카드 사용번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고정조교를 등록된 조교번호를 쓰지 않았다. 신용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정조교 등록된 조교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신용카드 미사용분으로 뭐예요 그러면 증빙이 없는 걸로 처리가 돼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 다 송금물산이 대표해서 상해 처분되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농어민 지출 접대비의 경우 조교 수정 클릭해가지고 수정조교 등록해가지고 입력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회계편에서 먼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법인 조정에 와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는 단계니까 어디 있냐면 과목별 세무조정 1 접대비 조정명세서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접대비 조정명세서 탭에 화면에 가면 접대비 입력 을 탭이 있고 접대비 조정 갑 탭이 있어요. 자, 접대비 조정명세서 접대비 입력 을 탭 여기 을이야. 여기가 갑이고 갑이 뒤에 있어요. 을 탭에서 먼저 뭐예요? F12 불러오기 해서 뭘 불러올까? 수익금액 명세 그리고 접대비 해당 금액을 다 불러옵니다. 1번 수익금액 명세 그리고 접대비 해당 금액을 쫙쫙쫙 다 불러옵니다. 자동적으로 불러와요. 그런데 수익금액 중에서 특수관계 수익금액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해주면 요것이 여기서 요 금액 중에서 요거 빠져서 합계 금액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요거는 직접 입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 지출 접대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F6 계정과목 설정 클릭합니다. F6 계정과목 설정 클릭하면 이게 팝업 창이 활성화될 거고요. 접대비 적용란에 농어민 지출 접대비 요거 코드를 등록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쭉 반영이 되는데 주의할 거 일반 전비에 입력을 하겠죠. 매매출 전비 입력하는 거예요. 정규 증빙이 있는 상태로 입력하는 거니까 문제없고 적용 내용 관련해서 적용 코드를 입력해야지만이 조정명세서가 정확히 작성한다. 거래처 경조사비 해외거래처 이런 부분들은 고정조교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쭉쭉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요. 접대비 조정 접대비 입력 을 탭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조정 갑 탭으로 갑니다. 접대비 조정 갑 탭에 가게 되면 중소기업 판정. 자, 뭐라고 했어요? 접대비 한도액에서 일반 접대비 1,200만 원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다라는 얘기죠. 그건 어디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소기업의 판정 내용은 어디에서 내가 중소기업이다 아니다 여부는 어디에서 회사 등록의 기본상의 중소기업 여부에 여로 선택한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참고용으로 회사 등록에 요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거기다가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될 때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이 50%를 확 줄어버린다고 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한도액이 반으로 팍 줄어버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줄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입력 을 탭에서 내가 입력한 게 쭉 있죠. 반영하고 수익금액하고 접대비 해당 금액, 신용카드 쓴 금액, 안 쓴 금액 이렇게 쭉쭉 받아올 거예요. 자, 어디 있어. 이거.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까지 쭉쭉 다 반영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접대비 입력 을 탭에서 18번 접대비 부인액은 송금물산이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하고요. 을 탭에서 송금물산이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하고 2번 접대비 조정 갑 탭에서 12번 한도 초과액 12번 한도 초과액 여기 있죠. 한도 초과액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어디 있어? F3 조정 등록 해가지고 조정 등록 클릭해가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요거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있어서 을 탭에서 18번 뭐예요? 신용카드 접대비 부인액 이런 부분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F3 조정 등록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 줌으로써 조정 등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회계 전표 입력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주는 부분. 나머지 한도 계산하고 중소기업이냐 소규모 법인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만 체크해주면 프로그램에 알아서 자동 계산해 주는 거고, 특수관계자 입력 거래 있다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만 하면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쉽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어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몇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